우리 건물에 수학학원이랑 영어학원이 두 개가 70평, 70평을 쓰고 있어요. 그럼 두 개 합치면 140평이잖아요. 그러면 들어가기 힘들어져요. 음향이랑 조명기기를 어떻게 설치할지도 잘 봐야 돼요. 그냥 천정에 막 설치하고 싶다고 말할 거죠. 그렇게가 안 돼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어떤 업종이든 안녕하세요. 공간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시간, 백스페이스 시간입니다. 박수! 오늘 왜 이러고 계시는 거죠? 이게 제가 촬영 전부터 이걸 하면서 시작해야 되겠다 하면서 해본 건데 저희가 오늘 주제를 제가 댄스로 잡아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춤으로 안 보이셨다면은 네, 죄송하고요. 오늘 준비한 주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댄스 학원 인테리어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진짜 애견 업종 다음으로 많은 게 아마 댄스가 제일 많지 않을까. 바야흐로 한 3년 전, 4년 전 넘어가면 이수정 댄스 학원부터 해서 수많은 댄스 학원들을, 댄스 스튜디오, 그리고 요새는 댄스 업종이 안에서 강습만 하는 게 아니라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댄스 하는 공간도 좀 멋있게 나와야 되는 이런 현장들을 많이 만들어 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미리 약간 스포를 해드리자면 지금 사당에도 지금 3층짜리 건물에 저희가 거기 대표님도 유튜브를 하신 지 오래됐고 구독자도 제가 알기로 10만이 넘어가시는. 그러면 댄스 학원 인테리어를 이제 준비를 하려면 첫 번째로는 어떤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제일 처음으로 부동산 매물을 잘 구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건축물 용도는 제2종 근린이 떠 있어야 되는 거고요. 1종이나 2종 이런 거 건축물 좀 바꾸는 거는 쉬운데 또 다른 아예 업종이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건축물 용도가 뭔지 제일 첫 번째로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건물에 수학학원이랑 영어학원이 두 개가 70평, 70평을 쓰고 있어요. 그럼 두 개 합치면 140평이잖아요. 그러면 들어가기 힘들어져요. 이 건물에 학원이 500제곱미터가 넘으면 건물 내부에 있는 전체 학원의 소방을 우리가 다시 봐줘야 돼. 새로 들어가시는 분이 돈을 써서 소방을 전체 봐줘야 되는데,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보다 소방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예외 사항이 하나 있는데, 교육연구시설은 좀 예외가 됩니다. 근데 교육연구시설은 사실상 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아파트 상권이든 학원가 상권이든 그런 데들은 그런 게 잘 없거든요. 다 근린생활시설로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얻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예외적이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하나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2003년도 이전에 지은 건축물들은 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도 교육연구시설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정한 층수가 지금 3층이에요. 근데 비상계단이 하나고 내가 한 70평 정도 임대하려고 그래. 그러면 또 허가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비상계단이 2개여야 돼. 지금 보시는 이런 외부에 계단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당연히 비용이 인테리어 이외로 또 나가는 비용이죠. 옛날 건물 중에 이제 비상계단이 하나고 엘리베이터 하나에 면적이 7, 80평, 100평씩 나오는 건물들이 옛날엔 좀 많았었어요. 요새는 거의 그런 건물들이 없는데 좀 참고해서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원이다 보니까 지하에 만든다거나 아니면 유해시설 관련해서는 한번 쭉 보시죠. 이거는 학원 원장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당연히 근처에 유해시설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하면 좀 허가받기가 어렵다. 잘 어떻게 찾아보셔가지고 이제 상가 매물을 고르셨다면은 자세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인테리어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댄스 학원 인테리어 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댄스 홀을 몇 개 놓을 건지, 그 다음에 탈의실은 남녀로 구색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인포, 대기석 이런 것들을 만들 건지 본데, 이런 레이아웃들은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해도 많이 나오는 정보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공간들을 어떻게 꾸밀 거냐, 우리가 댄스를 추는 거를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러려면 내 뒤에 백 공간을 어떻게 이쁘게 할 건지, 어떤 효과를 줄 건지를 많이 좀 고민하시는데요. 요새는 사실 간접 조명을 쓰시는 데들도 있고, 이번에 들어가는 데는 주차장 자동 셔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쓰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좀 그게 좀 많이 고민이에요. 늘 새롭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한 프로젝트를 해놨던 인테리어 회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좀 새롭고 신선하게 해볼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원법 하나만 좀 더 얘기할게요. 일단 강의실이 경기도 기준으로는 60제곱미터, 서울 기준으로는 70제곱미터가 이상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60제곱미터, 70제곱미터는 다들 넘기시는데 너무 쪼개서 가려고 한다거나, 일단 메인은 크게 무조건 하나 뽑으셔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탈의실도 좀 중요합니다. 탈의실을 2개 놓으시는 분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5제곱미터가 넘어요. 하나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를 쪼개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무조건 5제곱미터는
넘어줘야 됩니다. 학원업은 기본적으로 실사가 나오기 때문에 면접 같은 경우는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뭐 면적이랑 이런 거 다 계산해서 공간 구성이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꾸미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실까요? 댄스 학원은 우리가 뭐 단독 호실 쓰고 이렇다 그러면 위아래만 방음을 좀 생각하면 되지만 같은 층에 옆 호실들이 있단 말이에요. 방음 공사를 좀 해야 됩니다. 방음도 사실 레벨이 완전 하이 단계부터 기본 로우 단계까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 이건 다 해야 된다 생각해요. 벽체를 올리게 되면 그 안에 흡음재를 넣고 방음 도어를 좀 설치하고 기본적인 거는 좀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한다 그러면 천장에 흡음재를 조금 설치하고 벽면에도 흡음재를 설치하고 이 흡음재의 역할이 뭐냐면 소리를 먹어주는 거예요. 커튼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흡음재 역할을 다 해요. 전문적인 자재를 좀 써가지고 흡음을 좀 해야 된다. 그다음 추가적으로는 뭐 해야 될까요? 그래도 댄스면 이제 바닥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쵸. 저는 솔직히 애견 유치원 새로 나온 데들도 많이 보지만 댄스 학원도 새로 나온 데들 많이 봐요. 학원은 사실 결국에는 교육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당연히 수강생들이 다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탄성 마루가 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게 어떤 요건이냐면 요새 뭐 많이 쳐요? 요새 저는 테니스 많이 쳐요. 사진 보겠습니다. 우리 한 PD가 테니스를 이만큼 많이 치고 있어요. 테니스에도 코트가 있어요. 하드코트, 인조잔디 코트가 있는데 하드코트는 그냥 딱딱한 면이고 인조잔디는 좀 부들부들하고 좀 푹신감이 있잖아요. 차이가 있나요? 있죠. 하드는 아무래도 마찰이 좀 세고 푹신푹신한 게 없다 보니까 좀만 치다 보면 이제 무릎에 좀 많이. 댄스도 똑같아요. 댄스도 점프가 엄청 많은 운동이에요. 장르별로 조금씩 다르게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탄성 마루가 좀 깔려줘야 됩니다. 밑에 바닥 상을 잡아가지고 탄성 고무칩을 넣고 그 위에 마감재를 얹는 아니면 부상에 좀 위험이 있다. 그러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유튜브 촬영 뭐 백 공간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약간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뭐 얘기해 주실 게 따로 없으실까요? 따로 있죠. 업종별로 또 달라요. 근데 요새 하는 게 좀 힙합이나 이제 K-팝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조명을 어떻게 할지가 좀 늘 고민이에요. 근데 이거는 생각하시는 방향성에 따라 너무 달라가지고 그냥 포트폴리오 한번 보시죠. 이런 것 좀 많이 했습니다. 쭉 한번 보시죠. 지금 조명기기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하면 음향이랑 조명기기를 어떻게 설치할지도 잘 봐야 돼요. 그냥 천정에 막 설치하고 싶다고 말할 거죠. 그렇게가 안 돼요. 쉽게들 좀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냥 여기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라인을 어떻게 날려서 깔끔하게 보일 건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무게가 어느 정도니까 보강을 어떻게 잡을 건지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한 게 이렇게 기본적인 얘기를 듣고자 준비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꿀팁 같은 거. 아, 꿀팁들. 에어컨부터 설명할게요. 에어컨은 당연히 뭐 시원하게 만들어야죠. 원래 우리가 30평이면 30평 2대 정도 설치해서 2배 정도 만들어주고 왜냐? 그 안에서 사람이 계속 뛰어다니다 보면 열이 배출되다 보니까 에어컨 평수는 당연히 높여야 되는데 이게 꿀팁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결로가 생겨요. 거울에. 그런 거를 좀 해결하려면 공조도 좀 같이 해줘야 돼요. 공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모터를 달아가지고 공기를 좀 빠는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해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거울 같은 경우는 거울 사이즈를 크게 뽑고 싶어 하세요. 크게 뽑고 싶으시면 건물 매물 구하실 때부터 엘리베이터나 계단이나 사이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분들이 그건 어렵잖아요. 그러면 스카이를 써서라도 외부 창을 떼서 이제 갖고 오는 방안도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없어요. 돈만 쓰면 다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스카이 비용 쓰고 이런 것들을 좀 어렵다 이러면 사실 뭐 거울 사이즈를 좀 작게 갈 수밖에 없지만 세로를 또 조금 줄이면 가로를 좀 늘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울 얘기해 주시니까 저희 저번에 지니 댄스 촬영할 때 거울 그 이음새라 그러죠. 매지 라인의 위치까지도 신경을 쓰신다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쓴 자리를 좀 피해서 그 매지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얼굴이 계속 굴절이 나니까. 이것도 있어요.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콘크리트 면에 거울 붙이면 2, 3년 내에 모서리가 깨지거나 아니면 뒤틀립니다. 무조건 거울은 이렇게 평평한 벽에 붙여야 돼요. 다른 데서는 벽 안 치고 그냥 지금 현재 벽에다가 그냥 거울 붙인다는데요? 이게 굴절 나도 괜찮고 나중에 모서리나 이빨이 나가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그렇게도 해드릴 수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벽 치시라고 하시죠. 다른 거 비용 좀 줄여서라도 거울 뒤에 벽은 꼭 치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원장님들한테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상담 당시에. 수강생분들 연령이랑 성별 그 다음에 뭐 장르는 어느 쪽으로 잡고 계신지 그거에 따라서 인포나 아니면 대기 공간, 탈의실, 낙하장 이런 것들을 마감재나 컬러, 조도를 어떻게 세팅할지를 거기서 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자세하게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애견도 그렇지만 이 댄스 학원도 신경 써야 되는 게 엄청 많네요. 그렇죠. 근데 모든 업종들이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어떤 업종이든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해결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댄스학원 인테리어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 이거 나 해당되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애매한 것들이 있으면은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잠깐 타임. 여기서 제가 하나 PR 더 하자면 저희는 일단 웬만하면 업종들이 들어오면 해당되는 업종 관련해서 세무사랑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이런 것들에 꼭 업종별로 특이점이 뭐가 있는지, 뭘 꼭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PR 장난 아니게 하시네요. 요새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인테리어 분이 그냥 저희한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공간에 숨겨진 모든 것을 파헤치는 그날까지 백스페이스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건 진짜 이거 저희 합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